어머, 소연이 맞아? 이게 얼마만이야? 이 한마디가 김소연의 평온했던 오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명동 롯데백화점 3층 여성복 매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반가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톤이 소연의 가슴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김소연은 45살의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잠시 비를 피할 겸 백화점에 들어선 것뿐이었는데 이런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온몸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최신 브랜드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가격만 해도 소연의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어 보였죠. 소연은 잠시 머릿속에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고등학교 동창생들이었어요. 이미경, 박선희, 그리고 정유진. 27년 전 졸업식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학교에서 나름 인기가 많았고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죠. 어머나, 정말 소연이네. 이게 얼마만이야? 이미경이 두 손을 모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반가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마치 소연의 현재 모습을 훑어보며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순간 자신의 차림새를 돌아봤어요. 오늘 아침 서둘러 입은 평범한 패딩 점퍼와 청바지, 그리고 몇 년 전에 산 운동화. 손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본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죠. 명품으로 무장한 동창생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 정말 오랜만이네. 소연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박선희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어요. 우와, 정말 변하지 않았네. 그런데 요즘 뭐 하고 지내? 결혼은 했어?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마음 한편으로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이들의 표정에서 진짜 반가움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응, 결혼했어. 애도 둘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소연의 대답을 들은 정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도 다 결혼했지. 그런데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야?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냥 회사 다녀. 소연의 모호한 대답에 이미경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우월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진 이 우연한 만남. 겉으로는 즐거운 동창회처럼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소연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소연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냥 회사 다녀? 이미경의 되물음에는 미묘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더 구체적인 대답을 기대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선희와 정유진도 비슷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말이야. 박선희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랑이 묻어났어요. 내 남편은 대형 로펌 변호사거든. 요즘 정말 바빠서 큰일이야. 어제도 새벽 3시에 들어왔어. 박선희는 에르메스 가방을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가방의 가격은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었죠. 소연은 그 가방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어요. 정유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대학병원 과장이야. 성형외과라서 정말 바쁘거든요. 요즘 예약이 석 달씩 밀려 있어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손목에 찬 롤렉스 시계를 자연스럽게 내보이며 말했어요. 시계의 다이아몬드가 백화점 조명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제 이미경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가장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건설회사 상무야. 요즘 재개발 사업으로 정말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와.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 몇 채 있어서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나와. 세 명의 자랑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시선이 다시 소연에게 돌아왔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소연은 손에 든 마트 봉지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소연이 남편은 정확히 뭐 하는 분이야? 어느 회사 다녀? 이미경의 질문이 좀 더 직설적으로 들어왔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그냥 중소기업이야. 별로 특별할 건 없어. 소연의 대답에 세 사람이 동시에 아하는 탄성을 내뱉었어요. 그 탄성에는 이해와 동시에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럼 많이 힘들겠네. 요즘 중소기업들 경영이 어렵다던데. 박선희가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우월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어요. 애들은 몇 살이야? 학원은 많이 보내. 정유진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이들 이야기까지 나오니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있어. 학원은 꼭 필요한 것만 보내고 있어. 아, 그래? 우리 큰애는 특목고 다니는데 과외비만 한 달에 300씩 나가. 작은 애도 예중 준비한다고 피아노랑 바이올린 배우고 있어서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이미경의 말에 다른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비슷해. 큰애는 의대 준비하고 있어서 종합반에 개별 과외까지. 작은애는 영재원 다니면서 수학, 과학 특별반까지 다니고 있거든. 박선희가 덧붙였습니다. 교육비 자랑까지 시작된 거였어요. 소연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창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그들이 한 달에 쓰는 교육비가 소연 가정의 월 생활비와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소연아, 너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여. 정유진이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시선에는 평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 어디서 샀어? 요즘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야? 이미경이 소연의 패딩 점퍼를 보며 물었어요. 그 질문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검소하게 입고 다니잖아. 소연이도 그런 거겠지? 박선희가 마치 소연을 이해해준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백화점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소연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동창생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 맞다. 우리 오늘 여기 쇼핑하러 온 거야. 이미경이 갑자기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소연아, 우리랑 같이 쇼핑할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같이 구경이라도 하자. 의견 친절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소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비 피하려고 들어온 거라서. 에이, 뭘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조금만 같이 있자. 박선희가 소연의 팔을 끌며 명품관 쪽으로 향했어요. 소연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샤넬 매장이었어요.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우아한 인테리어가 눈을 압도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방 좀 보려고요. 최신 컬렉션으로요. 이미경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즉시 여러 가지 가방을 꺼내 보여줬어요. 하나같이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어때? 내가 요즘 눈여겨보던 건데. 이미경이 한 가방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가격표를 슬쩍 본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350만 원이었거든요. 우와, 예쁘다. 나도 하나 살까? 정유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녀는 다른 가방을 들어보더니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요? 네, 블랙, 베이지, 레드 색상이 있습니다. 그럼 블랙이랑 베이지 둘 다 포장해주세요. 정유진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700만 원 상당의 가방 두 개를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박선희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나도 이거 살게요. 카드로 할게요. 세 사람이 쇼핑하는 동안 소연은 한쪽 구석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면 볼수록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 달 생활비가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소연아, 너는 안 사? 이런 기회에 하나 장만해봐. 이미경이 소연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소연이 살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묻는 거였죠. 아, 나는 괜찮아. 그냥 구경만. 소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왜 그래? 요즘 명품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 남편이 안 사줘? 박선희가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우리 쇼핑하는 거 완전 지지해. 예쁘게 꾸미고 다니라고 카드도 따로 줬어. 정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명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보였어요. 소연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손에 든 마트 봉지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역시 명품 브랜드였죠. 세 사람은 또다시 옷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지? 이미경이 코트를 몸에 대보며 물었어요. 가격표에는 2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 예뻐. 그 색깔 너한테 딱이야. 맞아, 피부도 화사해 보여. 세 사람은 서로를 치켜세우며 즐겁게 쇼핑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소연만은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너도 뭔가 입어봐. 이런 옷 안 입어봤지? 박선희가 비싼 드레스를 소연에게 내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런 옷 어울리지도 않아.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입어는 봐야 알지. 하지만 소연은 계속 거절했어요. 입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신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세계였으니까요. 그래도 구경이라도 해봐. 이런데 올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잖아. 이미경의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올 기회가 흔하지 않을 텐데라는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가혹해졌어요. 동창생들의 무시와 조롱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소연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왔지만 그들 앞에서는 울 수도 없었어요. 과연 소연은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이미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동창생들과 함께 백화점을 돌아다닌 지 벌써 2시간이 넘었어요. 그동안 세 사람은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했지만 소연은 단 하나도 사지 못했습니다. 아, 목마르다. 카페에서 차라도 마실까? 정유진이 제안했어요. 세 사람은 백화점 최상층에 있는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커피를 파는 곳이었죠. 나는 아메리카노. 저는 카푸치노요. 저는 라떼로 주세요. 세 사람이 주문을 마치고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아, 너는 뭘 마실래? 아, 나는 괜찮아. 안 마셔도 돼. 소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에이, 뭘 그래. 내가 살게. 이미경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가득했어요. 마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정말 괜찮아. 나는 커피 안 마셔도 돼. 소연이 계속 거절하자 세 사람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들끼리만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카페에서도 자랑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작년에 유럽 여행 갔었는데 정말 좋더라. 파리에서 쇼핑하고 이탈리아에서는 미술관 투어하고 우리도 올해 하와이 다녀왔어. 아이들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가는 게 일상이 됐어. 우리는 다음 달에 일본 온천 여행 가기로 했어. 료칸에서 며칠 쉬다 올 거야. 해외여행 자랑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더욱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끼리 놀이공원 가는 것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소연아, 너희는 여행 안 가? 아이들 있으면 좋은 경험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박선희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는 너희 형편으로는 힘들겠지만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근처로만 가끔 가. 소연의 대답을 들은 세 사람이 동시에 아하고 탄식했어요. 그 탄식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여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미안, 잠깐 전화 받을게.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동창생들은 그런 소연을 힐끗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았어요. 어디 있어? 오늘 일찍 끝나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 지금 백화점에 있어. 동창생들이랑 마주쳐서. 동창생들이랑? 반가웠겠네. 언제 끝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소연이 말을 멈췄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내가 데리러 갈까? 어느 백화점이야? 괜찮아. 조금 있다가 집에 갈게.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남편은 소연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좀 힘들어. 동창생들이.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해봐.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할게. 지금은 말하기 좀. 알겠어. 그럼 내가 지금 가서 너 데리러 갈게. 어느 백화점 몇 층이야? 명동 롯데백화점 8층 카페야. 그런데 정말 괜찮으니까 오지 마. 괜찮지 않으니까 전화한 거 아냐?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연이 자리로 돌아오자 이미경이 물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남편? 응. 뭐라고 하던데? 빨리 집에 오라고. 박선희가 비꼬듯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안부 묻는 거였어. 소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전화를 끊은 지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페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점 그 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좀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정유진이 카페 입구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차림새에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뭐지? 무슨 행사라도 있나? 이미경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보통 행사 준비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처럼 보였거든요. 박선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전부 귀에 무선 이어폰 끼고 있네. 경호원들 같은데? 정말로 그들은 모두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8층 카페 주변 정리 완료. 엘리베이터 앞 대기 완료. 로비 출입구 확인 완료. 그들의 대화가 조금씩 들려왔어요. 명백히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이 상황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까 싶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태도로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 직원이 카페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미경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중요한 고객분이 오시게 되어서요.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심상치 않아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계속해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페 주변을 에워싸듯 배치되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경호 체계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옷 좀 봐. 전부 맞춤 정장이야. 박선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오나 보네. 재벌이나 정치인 같은? 정유진도 흥미로워하며 추측했습니다. 그때 백화점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카페 사장과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백화점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소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창생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어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연예인이라도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미경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면 정말 유명한 재벌가 사람일 수도 있어. 이 정도 경우면 보통 사람은 아니야. 박선희도 동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무선으로 전해졌어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소연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먼저 나온 것은 더 많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주변을 살피며 안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품격 있는 모습의 5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그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단정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쳤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이 있었어요. 백화점 매니저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회장님?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창생들도 눈을 크게 뜨며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이라고? 어느 회사 회장이지? 이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카페 안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남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선희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남자가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고 큰 걸음으로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카페 안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동창생 세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소연의 평범해 보이던 남편이 이렇게 많은 경호원을 거느리고 백화점 직원들이 최고의 예우를 보내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 늦었지? 회의가 길어져서. 남편이 소연에게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전화할 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 겸 데리러 왔어. 그때 백화점 매니저가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편안히 쇼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해주세요. 남편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이미경, 박선희, 정유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소연이 남편이야? 이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성그룹 김재훈 회장 아니야? 뉴스에서 본 적 있는데.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성그룹이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잖아. 정유진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김재훈 회장이 동창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이 남편 김재훈입니다. 아내가 평소 고등학교 동창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어요. 세 사람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소연이 알고 보니 국내 최고 재벌가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재훈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갈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미경이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성그룹 김재훈 회장님이세요?
김재훈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세 사람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박선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고 정유진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부인께서는 저희 백화점 최고 VIP 고객이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말을 들은 동창생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몇 시간 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소연이 이 백화점의 최고 VIP 고객이었다니요. 아니에요. 저희가 몰라봬서. 이미경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김재훈 회장은 동창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내가 오랜만에 동창분들을 만나서 즐거워했을 텐데요.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그 질문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갈까? 아이들 저녁 준비해야 해. 그래. 그런데 혹시 동창분들이랑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아니야. 충분히 이야기했어.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김재훈 회장은 아내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는 동창생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아내와 즐거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집에 초대하고 싶네요. 그 말을 들은 동창생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들이신데요. 김재훈 회장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리함이 있었어요. 분명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백화점 매니저가 다가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회장님,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동창분들을 위해 특별 서비스를 준비해드릴까요? 김재훈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가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재훈 회장은 동창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하지만 동창생들은 제대로 된 인사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김재훈 회장과 소연이 자리를 떠나자 경호원들도 하나둘 따라 나갔어요. 백화점 직원들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카페에는 동창생 세 사람만 남았어요.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박선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성그룹 회장 부인을. 정유진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세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과연 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재훈 회장은 조용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표정에서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힘들었지? 김재훈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소연은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동창생들이 어떻게 자신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모욕적인 말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김재훈은 아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미안해. 내가 평소에 너를 더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너 혼자 그런 걸 감당할 필요 없어. 차 안에서 김재훈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부터 부인 전용 차량과 기사를 배정해주세요. 그리고 백화점 쪽에도 연락해서 부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소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나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아니야. 내 부인이 이런 대우 받을 이유가 없어.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한편 카페에 남아있던 동창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어. 이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이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선희가 제안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연락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정유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보다 우리가 오늘 한 행동들이 밖으로 알려지면 어떡하지? 대성그룹이면 언론과도 연결되어 있을 텐데. 세 사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며칠 후 소연은 김재훈과 함께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운전기사가 모시고 왔고 소연의 옷차림도 한결 우아해져 있었어요. 학부모들은 소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대성그룹 회장 부인이시라면서. 평소에 정말 검소하게 사시더니 알고 보니 그런 분이셨구나. 진짜 품격 있는 분들은 티를 안 내는구나. 소연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달라진 대우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똑같이 다른 학부모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학부모가 말했어요. 역시 진짜 교양 있는 분들은 다르네요. 갑자기 유명해져도 전혀 변하지 않으시고. 한편 동창생들은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특히 이미경은 남편에게 오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정말 큰일 났네. 남편이 경악하며 말했어요. 대성그룹 김재훈 회장은 업계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야. 우리 회사도 대성그룹과 거래하고 있는데. 이미경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박선희와 정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남편들로부터 비슷한 반응을 들었거든요. 결국 세 사람은 만나서 상의했어요. 우리 정말 소연이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그래도 해야지.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결국 그들은 소연에게 사과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소연은 동창생들로부터 정중한 사과 편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연은 그 편지를 읽고 김재훈에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할까? 김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의 선택을 지지할게.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세요. 진정한 품격은 권력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소연의 우아한 대응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교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야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